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왔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 번째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의 청약 한파는 여전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9억 원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가구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금리 인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 권역에서도 아파트값 양상이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강남 4구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은 수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2017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올해 전국 월평균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전년 매수자 수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또 자재비급 등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충범 기자가 전달합니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합니다. 아울러 자재비급 등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도 변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를 반영합니다.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급 애로 해소에도 나섭니다.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개선합니다. 분양가 심사 절차도 합리화합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경직된 운영으로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 사업장의 분양가는 약 1.5에서 4%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도금 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풀리고 분양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지만 청약 시장이 저조한 성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배가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 번째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청약 한파는 여전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9억 원 규제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한 까닭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4,880만 원으로 작년 2월 9억 원을 초과한 이후 11개월째 11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위권 매매 가격도 9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실수요자 위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서울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688채로 전월 대비 2배 상승했는데 미분양 물량은 석 달째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서 9억의 기준을 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가격도 오르고 이런 제도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금융 조달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취지라든지 공급 확대를 위한 취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양 가격들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책이 되겠다라는. 서울 지역의 청약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 강남 권역에서도 아파트값 양상이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강남 4구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은 수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강동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는 등 올해 누적 0.17%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권역 10개 구 중 금천구와 관악구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송파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8,831만 원으로 지난 1월 이후 4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각각 0.32%, 0.57%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 권역 내에서도 주요 입지로 수요세가 몰리면서 강남 4구 아파트값의 양상도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 평균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애 최초 매수자는 월 평균 38,7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4만 명을 밑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2017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올해 전국 월평균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전년 매수자 수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의 감소는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자는 기존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비보유자는 대출 외에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가구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금리 인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확정일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임대차 거래량은 총 34만 9,5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40.9% 늘어난 수준인데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14만 7,602건으로 한 달 전보다 19.2%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62.6% 뛴 20만 1,9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상황입니다.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절반을 넘어선 모양새입니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처음으로 50.07%를 넘어선 이후 올해 5월에는 57.7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곳이 월세인 셈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상황 속에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 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되며 매매 가격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 대비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 위기 우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 거래 활동이 위축되며 0.03% 하락하는 등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대문구는 홍은동과 북아현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06%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0.05% 떨어졌고 은평구는 녹번동을 중심으로 0.05% 하락하며 강북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반포동 재건축 단지와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0.02%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상승과 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는 문정동과 잠실동, 신청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2%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서구는 0.04%, 강동구는 0.03%, 영등포구는 0.01% 하락하는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하며 강남 전체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와 평택시는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0.32%, 0.10% 상승했습니다. 성남 분당구와 고양 일산 서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 0.03%씩 상승했습니다. 다만 시흥시는 월곶동 중소형 단지와 백오동을 중심으로 0.20% 하락했고 광명시는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보이며 일직동과 소화동을 중심으로 0.16% 떨어졌습니다. 의왕시는 매물 적체 영향이 있는 포일동 등을 중심으로 0.15% 하락하는 등 경기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0.06%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13%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송현동과 만석동을 중심으로 0.09% 하락했고 서구는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08%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5%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산구는 하남동과 산정동을 중심으로 0.04% 올랐습니다. 북구는 문흥동과 중흥동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0.02% 상승했습니다. 동구는 지산동과 산수동을 중심으로 0.01% 올랐습니다. 대구는 0.18% 하락했습니다. 달서구가 0.27% 하락했고 중구와 달성군이 각각 0.25%, 0.21%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대구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세종은 0.15% 하락했습니다. 고운동과 다정동을 중심으로 급매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수도권도 0.03%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0.01% 하락했습니다. 높은 전세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우려 속에 매물은 소폭 증가했지만 수요는 감소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는 목동과 삼봉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01% 상승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충정로 일대와 북과자동, 남과자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며 0.04% 하락했습니다. 마포구는 성산동 구축단지와 아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3%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학군 수요가 꾸준한 대치동과 역삼동 신축 및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물이 소폭 증가하며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일대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0.07% 떨어졌습니다. 강서구는 방화동과 마곡동 등 대단지 위주로 0.02%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02% 하락했습니다. 이천시와 평택시는 직주 근접 수요 및 매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각각 0.3%, 0.13% 상승했습니다. 수원과 양주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각각 0.15%, 0.14% 하락했고 용인 기흥구는 구갈동 등 구축을 중심으로 0.08% 떨어졌습니다. 오산시는 매물 적체 영향이 있는 양산동과 외산미동을 중심으로 0.07%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0.09%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연수동과 옥련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과 동반해 0.28%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정동과 당하동을 중심으로 0.16%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운남동과 중산동을 중심으로 0.14% 떨어졌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7% 떨어졌습니다. 광주는 0.04%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구가 학군이 양호한 봉선동과 진월동을 중심으로 0.09% 상승했습니다. 광산구는 우산동과 월곡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4%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독림동과 매곡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02% 올랐습니다. 대구는 0.28%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대신동과 대봉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며 0.75% 하락했습니다. 달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감삼동과 본동을 중심으로 0.57% 떨어졌습니다. 달성구는 다사읍과 옥포읍을 중심으로 0.24%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0.31% 하락했습니다.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또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 참 분위기가 어둡고 좀 축축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줄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탑석이 2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5개동 총 63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도보권으로 학세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솔매초와 솔매중이 직선거리 기준 약 600m, 동국 4대 부속 영서권은 약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어룡역과 송산역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에 다양한 교통편이 자리하여 있습니다. 의정부 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개발 계획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예정된 탑성역이 2025년 개통될 예정이며 양주 덕정부터 의정부, 서울 삼성역, 수원까지 74.8km를 잇는 GTX C 노선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GX룸, 샤워실, 맘스 스테이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8월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청약단지는 의정부 용현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탑석이었습니다. 입지도 워낙에 괜찮은 데다가 교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청약단지 살펴볼까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원에서는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뷰가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8개동 총 458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 일영지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삼상리, 사마리 일원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지구입니다. 일영지구에서는 고양 삼송 신도시와 서울 은평구를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기존에 형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용이합니다.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교외선 장흥역 역세권 입지에 자리해 있으며 향후 GTX F 노선이 추진될 경우 단지 앞 장흥역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됩니다. 단지는 거실 폭을 6.2m 초광폭으로 설계해 거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입주민들에게 럭셔리 라이프를 제공할 클럽 아너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카이가든과 북화산마당, 워터그라운드, 순환 산책로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스쿨 스테이션, 피트니스 클럽 등 다양한 시설이 제공됩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도에서 청약단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지방에서도 분양 소식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 경북 구미에 공급하는 원호자이 더포레가 28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7개동 총 834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공급되면 문성지구 내 문성 레이크자이와 문성 파크자이 등과 함께 약 3,000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됩니다. 단지는 문성지 주변의 수변테크와 광장, 산책로, 자연공간이 조성될 들성공원과 함께 들성산림공원, 인노천 생태하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숲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단지의 개방감과 쾌적함을 더한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전세대 4베이, 5베이 탑한상형 맛통풍 구조로 설계해 쾌적함을 높였습니다. 주방은 주방 창과 함께 다이닝 공간의 넓은 통창이 거실 창과 마주보는 맛통풍 구조 구성했으며 알파룸은 물론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에 공간을 특화해 베타룸을 설계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단지 설계도 L자형 남동 남서 위주의 단지 배치로 우수한 개방감과 일조권을 확보했습니다. 입주는 2025년 5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청약 단지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도 알아볼까요? 네. 현대건설이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가 2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8개동 총 736가구 규모입니다.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김포시와도 인접한 더블 생활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단지와 인접한 낮은 IC를 통해 김포 한강로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고 단지 바로 앞에 김포와 연결되는 검단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교통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곡동과 불로지구 연결도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며 검단과 일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이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 1호선 연장선이 추진 중이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도 계획 중입니다. 유상 옵션을 통해 가족 구성원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관에는 중문과 함께 천장형 에어샤워와 빌트인 클리너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목적실은 유상 옵션을 통해 수납 강화형 또는 세컨 키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기다리고 있죠? 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 공급하는 청주 SK뷰 자이가 2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4개 동 총 1,745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청주 원도심인 복명동의 자리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합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마트,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있고 청주역과 서청주 IC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명초 등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는 등 교육시설이 풍부합니다. 단지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시공하는 만큼 고급 마간재와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 설계,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다채로운 정원을 통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 GX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떠나볼까요? 부산입니다. 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에 들어서는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가 2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8개동 총 690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합니다. 우선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3,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자리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드대로와 만덕터널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 만덕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제3만덕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만덕에서 센텀 도시고속화도로도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일대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도보권에 금강초와 온천중, 사직고 등이 자리해 있으며 사직동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이와 함께 사직동 상권을 비롯한 홈플러스, 부산의료원 CGV, 사직종합운동장 이용이 편리하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단지 인근에 자리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GX룸, 작은 도서관, 독서실,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함께 시장이 움직이게 될 텐데요.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시장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안에서 좋은 기회들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